파트 7 풀면서 맨날 시간 모자라지, 애써 풀었는데 틀렸지, 정답 근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맨날 이러니까 파트 7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 7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메일과 편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켈리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가지고 온 컨텐츠는 바로 파트 7이 되겠는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파트 7에서 출제되는 이메일이나 레터, 문제의 정답으로 나오는 부분을 제가 공식화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이메일이나 레터에서는 더 이상 헤맬 일이 없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과 레터를 제가 가장 먼저 고른 이유는 시험에 이메일과 레터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날 나와, 맨날. 그래서 이건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래서 오늘 제가 슬라이드에 이렇게 준비를 했죠. 정답이 주어지는 곳은 정해져 있다. 출제 공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메일과 편지에 한해서 정답이 주어지는 공식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정답 공식입니다. 자, 파트 7에서 질문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 정답의 근거가 어디서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질문의 유형의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보시죠. 일단 제가 이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메일이나 레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의 내용이든 지나가는 일이 얘기가 전개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주제나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항상 정답의 근거는 초반에 나오겠죠. 우리는 약간 미괄식을 좋아하지만 영어는 무조건 두괄식을 좋아해.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글을 왜 쓰는지 항상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가 출제가 돼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면 그 이유를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세부사항을 나열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한 변경이 있는지, 왜 그러한 뉴스를 얘기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절주절 막 설명을 해. 자, 이 세부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뭘로 출제가 되냐? 키워드를 이용한 문제로 그럼 출제가 되겠죠. 주제 목적은 당연히 주제를 물어보는 거 문제가 나올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화자는 왜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가? 화자는 이거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부사항은 키워드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요청이나 제한사항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커먼한 요청사항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누구에게 연락해. 아니면 모자란 정보가 있다면 우리 웹사이트로 와서 확인을 해보렴. 아니면 만약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일 마지막에 요청이나 제안을 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냐? 읽는 사람에게, 독자에게 요청하는 거. 그래서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나요? 라는 질문의 정답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의 플로우를 보시면 질문의 정답이 어디 나올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주제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초반에 정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부사항 물어보는 건 해당 키워드 근처에서 정답이 나올 거고, 그리고 요청이나 제한사항 같은 거 제일 마지막에 뭐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키는 거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어때요? 첫 번째 공식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그냥 막 읽지 말고 이거 보세요. 발신인이나 수신인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이걸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발신인, 수신인의 관계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로 날짜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 레터나 이메일이 날짜가 주어지는 특이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짜가 주어지면 항상 일의 순서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와 관련해서 출제가 될 거니까 날짜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랑은 다르게 뭐 기사나 뭐 채팅 이런 거와는 다르게 이메일이나 레터 같은 경우에는 동봉자료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메일은 첨부 파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레터는 같이 뭐 다른 걸 넣어서 우편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봉자료에 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의 전략 포인트를 보시면 내가 읽을 때 질문을 먼저 읽으면서 얘 정답이 어디에 나오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건 어떤 아주 티피컬한 이메일을 하나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도 맨날 똑같이 나와요. 자, 질문을 가장 먼저 보실 거죠. 뭐 ABCD 보기를 볼 필요는 굳이 없지만 그래도 질문은 보셔야 돼요. 1번 같은 걸 보셨을 때 What is the purpose of the email?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잖아요. 저 같으면 무조건 글의 초반에 정답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purpose 물어본다? 무조건 초반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읽고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요? If Mr. Snell doesn't change the order. 얘가 만약에 오더 주문을 change하지 않으면 주문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너가 주문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키워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가 언급된 것 근처에 정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먼저 읽으시면서 얘가 어디서 나올지 글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정답이 나올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요, 딱 보시면 가장 먼저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으시죠. 자, 제일 먼저 저는 어디부터 보냐면요, 저는 항상 글의 가장 마지막부터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연락처까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제일 마지막에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보나마나 얘가 커스터머 서비스 디파트먼트에서 일하니까 고객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면 편지를 뭐 당연히 고객님한테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어디 보냐? 두 번째로 저는 여기를 봅니다. 여기를 보면서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 관계를 유추를 하는데, 보낸 사람이 칼 카스트로잖아요. 아까 그 사람. 받는 사람이 에런 스탠러잖아요. 그리고 저 뭐 보냐면 이메일 주소 봐요. 이메일 주소를 딱 보면 이 이메일 주소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주소 뒤에 도메인이.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아, 얘네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자기 밑에 있는 팀원들한테 보낼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은 이메일 주소가 다르니까 왠지 그러면 고객님한테 보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토익은 상상력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를 읽으시면 뭘 알 수 있냐?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여기도요, Socks and You 라고 나와 있죠. 이 회사 양말 회사 보나마나. 토익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거는 뭔가 스탠러가 양말을 주문했을 것 같은데 그 양말 때문에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을 했구나 라는 걸 읽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뭐 주문하고 나서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온다, 뭐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자, 그럼 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번호 이것에 대해서 7월 11일 날 보내셨네요. Dear Mr. Stendler,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읽자마자 불길한 기운이 확 오지 않나요? 뭐든지 regret이 온다면 뭔가 안 좋은 얘기입니다. 왜? regret이라는 것 자체가 유감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블라블라블라를 알려드리게 돼서 유감입니다 라고 하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 토익은 너네들도 알다시피 맨날 뭐가 일어나? 사건, 사고, 뭐 하나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어요. 주문을 하면 맨날 배달 사고가 나요. 주문을 하면 재고가 없어요. 주문을 하면 뭔가 주문 수량이 잘못 들어가요. 맨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구나, 불길한 예감이 확 드는군요. We do not currently have, 없대. 뭐가? Enough blue wool socks in stock. 자, 그래서 not have in stock.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뭐예요? in stock이라고 하면은 재고가 있는, 재고가 없다며.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재고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1번의 정답 체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재고가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ABCD 중에서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Did report a problem with an order. 주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라는 D가 그래서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A가 약간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그죠? 배송 날짜가 왠지 물건이 없으니까 배송 날짜가 뒤로 밀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왠지 죄송한데 배송 날짜가 밀려요 라고 혹시 그것 때문에 쓴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보시면 We are not able to provide a date.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줄 순 없대요. 우리가 for shipping 이걸 위해서 배송을 위해서 언제 준비가 될지는 알려줄 수가 없대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1번의 A가 아닌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셨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꼼꼼하게 읽을 자신이 없으면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 중요한 부분 엄청 열심히 해석하고 그러고 나서 뒤에 그냥 세부적인 내용, 질문이랑 관련 없는 건 그냥 대충 읽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키워드 doesn't change the order예요. 자, 그 뒤에는 저 대충 읽을 겁니다. however, 뭐 옐로우 있고 그린 있고 어쩌고 저쩌고 change the order, 연락. change the order 연락. if you do not want to change the order. 자, 여기서부터 이제 키워드 do not want to change the order. 여기서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읽는 거야. We will cancel the order. 주문을 취소하고요. And credit your account for the amount you originally paid. 요것 때문에 2번의 정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자리가 어디서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신데 여기가 해석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답을 못 찾겠지. 자, credit your account 라는 것에서 여기서 credit은 신용카드 크레딧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동사로서 크레딧은 채워 넣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계좌를 채워 넣어 준대. 무엇으로? The amount, 양, 금액을 채워 넣어준대. You originally paid. 네가 원래 냈던. 그래서 네가 지불했던 원래 금액을 너의 계좌에 채워 넣어줄게.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환불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BCD 중에서 refund를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공식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의 유형을 보시면 정답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시작하기 전에 보기는 아니더라도 질문을 꼭 읽어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팁으로 가볼까요? 질문이 주어지는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주어지는 순서와 정답이 나열되는 순서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가 되게 많아. 막 문제가 한 4개 된다 치자.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질문의 정답이 어디 나올지 확신을 만약에 한다? 그럼 분명히 첫 번째 질문의 정답은 그 전에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의 순서와 정답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매칭시키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레터 보시고 계신데요. 이 레터에서 질문을 보실게요. What is enclosed with the letter? 편지에 동봉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나마나 또 동봉된 자료를 찾겠죠. 그리고 2번 Why should Mr. Robinson visit the website? 저 웹사이트를 왜 방문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가 어디 나올지를 볼 거란 말이야. 자, 1번, 2번 질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적으로 1번의 정답이 먼저 출제가 되고요. 지금처럼 두 개의 패러그래프, 지문이 있는 경우에는 1번 질문은 여기서 정답 나오고 2번 질문은 여기서 정답이 나오겠죠. 옛날에는 정답을 몰아서 주는 경향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건 완전 옛날 얘기고 요즘은 또 안 그렇더라고. 자, 레터는 편지를 쓴 사람을 가장 하단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Sincerely라고 되어 있는 거 뒤에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인데요. 무슨 시네마 클럽에서 영화관에서 편지를 썼네요.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미스터 로버슨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고 날짜가 7월 1일 날 이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 보시면 congratulations 뭐 보나 마나지 뭐 이거 축하한다는 내용이니까 뭔가 좋은 내용인가 봐. 영화관에서 손님에게 축하한다라고 보낸다? 그러면 뭐 당첨됐거나 아니면 뭐 무료로 뭐가 나가거나 아니면 뭐 멤버십 뭐 그레이드가 등급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온다. You have earned enough points through DGB Cinema Club's reward program to receive 2 free movie tickets. 그래서 여기서 2장의 무료 영화 티켓을 너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려고 편지를 썼나 봐. 그러면서 2장의 영화 티켓이라는 것 때문에 1번에 영화 티켓을 막 찾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ABCD 영화 티켓이 없지. 왜겠어? 이게 정답이 여기가 근거 아니란 얘기야. Which you will find enclosed. 그래서 동봉된 거. 이것도 보면서 선생님 동봉됐다 그러는데 영화 티켓이 없어요. ABCD 중에서. 그럼 어떡하죠? 여기가 아닌 거예요. 딴 게 또 동봉이 된 거야. 그럼 계속 읽어가. 거기서 헤매지 말고. So that you may take full advantage of your 2 free movie tickets that are valid until August 31st. We have also enclosed. 거봐. Also enclosed. 또한 동봉한대잖아. 그래서 동봉되는 거 또 있다고. Our current movie show time. 그래서 현재
상영 중인 상영 시간표 보낸대. 그래서 1번 보고 나는 무비 스케줄 여기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지. 여러분들이 키워드 문제를 찾으시는데 지금처럼 엔클로즈 된 걸 찾아야 돼. 근데 첫 번째 지문에서 정답이 있어. 앞부분에 엔클로즈 무비 티켓이래. 근데 ABCD 보기에 무비 티켓이 없어. 당황하지 마세요. 그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갈게요. 웹사이트 나오는 부분으로 볼 건데요. 대충 읽어. 그럼 이제 강약 중강약이 필요해. 쭉 읽다가 포인트, 에브리 레귤러 프라이스, 디지시네 로케이션 어쩌고 저쩌고 홈페이지. 자, 그럼 2번의 정답의 근거는 여기 근처에서 나오겠네. 자,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You can keep track of. 자, keep track of라는 건 조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you have earned. 네가 얻은 포인트 조회할 수 있대. 자, 2번. 그러면 나 홈페이지에서 뭐 할 수 있다고? 포인트 조회할 수 있다고. ABCD 중에서 그래서 정답은 뭐야? 포인트를 조회한다. ABCD 중 정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바로 A.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유형으로 정답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예측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중에서 무엇의 정답이 어디서 나올 건지를 예측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팁을 쓰신다면,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흘러가는지를 아신다면 다음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 먼저 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메일과 편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도 제가 모아서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 놓치지 마세요. 자,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한번 볼까요? 내가 글을 쓴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런 것들이 주로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I am writing to 라거나 This letter has been sent to. The purpose of this letter is I would like to, we regret to inform you 등등이 목적을 주로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글의 초반에 요런 게 나왔다. 요것이 바로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이게 들어간 문장을 확실하게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100%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요청사항을 나타내는 표현도 볼까요? 그래서 너한테 뭐 해라 라고 요청사항을 나타내는 것은 주로 가장 마지막 문단에 출제가 되는데요. 가장 마지막 문단에서 만약 너가 필요하시면 뭘 하세요? 시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명령문이죠. 그래서 명령문을 써서 please가 들어가면 100% 이건 시키는 거니까 요청의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you should 뭐 하는 게 좋다, 뭐 아니면 I would appreciate it, 나는 감사할 것이다, 네가 만약에 뭘 하면, 뭐 나는 감사할 것이다, 뭐 이것은 나의 기쁨일 것이다, 네가 뭘 하면, 이런 표현이나 아니면 I look forward to, 나는 뭐 할 것을 고대하겠다 라는 건 이거 하자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I need you to, 나는 네가 뭐 했으면 좋겠다. You are encouraged to, 너는 뭘 하도록 권장된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글의 마지막에서 네가 뭘 하도록 요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가끔 질문으로 could you, 뭐 would you, would it be possible 등등을 이용해서 아예 질문으로, 그러니까 의문문이죠.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의 요청을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요 연습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을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질문 먼저 읽고 정답의 근거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부터 2분 갑니다. 고!
자, 다 하셨나요?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질문부터 읽으라고 했죠. 질문을 보면서 Why was a letter mainly written? 편지가 쓰여진 목적을 찾으래. 그럼 보나마나 첫 번째에서 이거 정답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딴 건 안 봐도 첫 번째 패러그래프 읽고 정답 찾아야지 라는 계획이 들어야 돼요. 자, 75번 제가 제일 싫어하는 not 문제네요. What information is not included on the website? 자, 그래서 웹사이트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는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지워야 되잖아. 대충 쓱 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순서대로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웹사이트가 나올 때 하나씩 정보를 지워가면서 읽자. 자, 그럼 왼쪽으로 가서 레터를 읽겠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테미시스테인이라는 커스터머 서비스 에이전트고요. 그리고 편지를 쓴 곳은 실버 골드 스미스 트래블 에이전시, 여행사네, 여행사. 그래서 캐서린 놀란에게 이메일 편지를 적었군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보고 우리가 74번 정답 찾을 거지. Dear Miss Nolan, we have received your deposit of $300. 어휴, 돈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돈 얘기. 디파짓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필수 단어죠? 디파짓, 보증금. 자, 그래서 너의 보증금 $300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갈게요. We have booked your flight. 그래서 우리가 너의 비행기를 예약을 했대. 그리고 accommodation, 너의 숙소도 예약을 했대. For your trip to Cancun for November 20 to 25th. You must pay the remaining balance. 자, remaining balance.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너의 예약이 완료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예약금 받았고요. 너 예약 완료됐고요. remaining balance에서 remaining은 남아있는 잔고죠. 그래서 remaining balance, 잔고는 언제 지불하세요? 계속 갈게요. 오, 비싸네. By October 31st to confirm your vacation package. If you wish to cancel your travel arrangement, you may do so at any time and we will refund your money. However, please be aware that there is $50 cancellation fee. 뭐 $50 뭐 있던 뭐 이런 얘기네. 자, 그럼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편지를 쓴 목적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너 보증금 얼마 냈고 너 언제까지 예약을 취소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은 언제 내면 되고 너 어디로 가는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다 예약이 되었고. 자, 이것은 뭡니까? ABCD 중에서 정답. 그래서 바로 to provide a confirmation. 그래서 예약이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돈을 받았고 너의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예약 확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돼서 정답은 A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To request the name of a destination. destination이 목적지잖아요. 목적지의 이름을 요청한다? 아닌데요. 저희 여행사라서 목적지는 이미 캔쿤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To respond to a problem. 문제에 대해서 응답한다? 아니, 전혀 부정적인 내용 없었고요. To submit a proposal. 뭐 제안서를 제출한다? 아니, 여행 간데 무슨 제안서입니까? 지금 신나는데. XX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In this packet, 그래서 여기서 I have included a free issue, 뭐 무료로 됐고 it contains information 어쩌고 저쩌고. 홈페이지 나올 때까지 그냥 대충 읽을 거야. 그냥 뭐 매거진 준대, 매거진. 멕시코 가는 거 그냥 매거진 준대. 자, by visiting our website.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집중해서 읽을 거야. 집중해야 되니까 화면을 키워보겠어. 자, by visiting our website. 웹사이트에 오시면 you may purchase the subscription to the magazine. 그러니까 요 매거진이죠. 요 잡지의 구독을 구매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럼 75번 잡지 구독이 나왔다 그러니까 75번 중에서 뭘 지워야 돼? 당연히 B를 지워야 되겠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also on our website.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you can read about our most popular vacation packages. airfare sales promotion. 자, airfare가 뭐죠? 그거잖아. 항공권 판매 할인 프로모션? 정말 항공권 판매 할인. 그러면 항공권 판매에 관련된 거니까 프로모션 나오니까 75번에 A를 또 집어야 되겠죠? And read reviews, 후기 of the world's most popular resort. 그러면서 리뷰, 후기도 읽을 수 있대. 자, 그럼 75번 vacation reviews, 후기. 그럼 남는 거 뭐밖에 없어? C.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뭐다? C. 이렇게 골라내고요.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I will be happy to assist you.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75번에 다시 한번 정답은 C, 74번의 정답은 A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자, 세 번째 공식으로는 여러분들께 이메일이나 편지에서 자주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머리에 좀 알고 가시면 이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뭘 요구하는지 문제가 뭔지를 한눈에 아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자주 목적으로 등장하는 거 I am responding to. 자, 여기서 이제 respond라고 하면 응답하다잖아요. In response to your email. 이거 두 개는 너가 요청했던 거에 내가 응답한다 라는 목적으로 주로 출제가 돼요. To show our gratitude 혹은 to express our appreciation. 우리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얘네는 감사를 표하는 이메일에서 나오고요.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약간 부정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 사건 사고가 있다, 뭔가 모자란 일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해 줄 때. 자, 그리고 inform 같은 게 그냥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의 목적으로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이메일의 목적으로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눈에 모르는 단어 없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편지에서 자주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메일을 쓰면서 혹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 가장 자주 나오는 게 환불이나 아니면 할인 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환불, 할인, 교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되는 단어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뭐 out of stock, in stock, 재고가 있고 없고, exchange는 교환, 뭐 사이즈 때문에 교환해 달라거나 컬러 때문에 교환해 달라는 얘기 나오겠죠. refund는 당연히 환불이고요. 뭐 in cash, 현금으로 해달라, 아니면 gift certificate로 해달라, 뭐 voucher로 해달라, 상품권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installation은요 설치가 아니라 할부금이고요. 그리고 special offer 할인이고 free나 complimentary 아시죠? 무료의. 그래서 뭔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혹은 뭔가 상품의 교환을 요청하면서 너의 잘못이니까 너네가 무료로 배송해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waive라는 동사를 써서 waive the fee라고 하면 waive the fee 무슨 뜻입니까? 바로 어떤 수수료를 차감해주다, 면제해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환불이나 할인이나 교환을 요구할 때 주로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 항상 주문이나 배송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배송을 하는데 잘못된 주소로 갔다 배송을 했는데 무슨 날씨 때문에 배송이 미뤄진다던가 아니면 어제 갔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냥 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송이나 아니면 주문에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미리 정리를 좀 해두실게요. 자, in transit 이라는 표현은 배송 중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express가 들어가면 뭐든지 빨리 가는 특급 배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체크해 둘게요. estimate이나 quote은 견적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estimate나 quote이 같다는 거는 견적서는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고 대충 얼마쯤 나올지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인보이스도 볼게요. 인보이스라는 단어는 송장이라는 뜻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인보이스가 같다는 건 이미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티메이트나 quote은 그 물건이나 서비스의 그 구매가 일어나기 전이라는 거고요. 인보이스는 이미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유출할 수가 있겠죠. 자, on-site라고 하면 현장의라는 뜻인데요. 이게 왜 나오냐면 요즘 그 토익에 이사를 좀 다녀요. 그래서 A에서 B로 이사를 가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지 않으면 이삿짐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스텝이 가서 on-site 인스펙션을 한 뒤에 정확한 가격을 얘기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장으로 간다는 on-site라는 표현을 적었어요. 자, deal with나 handle은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다, 다루하다, 처리다 이러한 이슈를 다루하다, 처리다 등등등 처리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in advance는 미리, 그리고 on behalf of는요 누구누구를 대신하여, 대리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슨 부서를 대신해서 누구가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항상 문제가 일어나면 담당자는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겠다 혹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이나 편지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습하는 것. 그럼 관련된 표현을 보실게요. 그래서 defective나 faulty라고 하면 우리가 결함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든지 상품도 defective하다, 뭔가 배송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defective나 faulty라는 형용사 꼭 알아두시고요. malfunction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동사로서는 오작동하다, 그 다음에 명사로서는 오작동이란 뜻이 되겠네요. 뭐 missing은 잃어버린, 분실된 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replacement라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거, 교환할 수 있는 물건, 혹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part는 어떤 부품 따위를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수습을 해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free of charge, 무료로 뭘 해주겠다라던가. 특히나 이제 shipping charge, 배송 요금 같은 걸 무료로 해주겠다. 혹은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를 해준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메일과 편지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를 쭉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얘기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유형별로 정답의 근거가 어디서 주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질문의 정답이 나오는 순서라든지, 혹은 지금처럼 자주 나오는 이야기와 표현들을 정리해 두시면 이메일과 편지 읽으면서 아마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 돌아올게요. 나 간다. 안녕.